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드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이 정보는 여러분이 말년을 존엄하게 보내실지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응급실 의사이며 지난 22년간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 최전선에서 일해왔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분들의 마지막 순간에 그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가족들이 슬픔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저를 괴롭히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의료계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의 암 사망 중 95%는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미래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저를 위해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세요. 5걸음 앞으로 걸어보세요. 자,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불안정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벽을 만지거나 가구를 잡아야 했습니까? 일어서기 전에 단 1초라도 망설이셨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세포 방어 시스템이 멈춰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 야간 근무 중에 제 응급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71세였습니다. 따님이 데려오셨는데 약 6주 동안 유난히 피곤함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피곤하신 것뿐이었습니다. 통증도 없었습니다. 극적인 증상도 없었습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4기 췌장암이었습니다. 간, 배, 뼈로 전이됐습니다. 남은 시간은 약 8주였습니다. 따님이 눈물을 흘리며 제게 수천 번도 더 들었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된 겁니까? 박 선생님, 2달 전만 해도 괜찮아 보셨어요. 정원 가꾸기도 하셨고요. 매일 시장도 걸어 다니셨어요. 제가 따님께 드린 말씀,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빨리 일어난 게 아닙니다. 18개월에 걸쳐 천천히 조용히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기간 동안 경고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방문했던 모든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한 신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 시스템은 암이 형성된 후에 발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암이 처음부터 형성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잠들도록 내버려둔 하나의 세포 메커니즘을 재활성화함으로써 말입니다. 65세 이후 여러분의 몸속에서 치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면역 감시 시스템, 매 순간 혈류를 순찰하며 비정상 세포를 사냥하는 미세한 군대가 작동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유전 때문이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특정한 교정 가능한 영양 결핍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험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20년간의 임상 관찰과 서울대학교 및 전 세계 의료기관에서 나온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0명 이상의 노인 환자들을 일주일에 5,000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하루 15분도 안 걸리는 프로토콜을 통해 안내해 왔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의 면역 감시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3가지 일상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암이 어떤 검사에서도 발견되기 정확히 18개월 전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치의가 권장하는 표준 암 검진이 왜 지금 당장 여러분 몸속의 종양 성장을 실제로 가속화할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골든타임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회의 창안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아직 암 진단을 받지 않으셨다면 암이 번성할 수 있는 세포 조건을 되돌릴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창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닫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주 주의 깊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22년간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일해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아마 겁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4시 30분 71세 여성 한 분이 아산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따님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셨습니다. 사기 췌장암이었습니다. 종양은 18개월 동안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3주 전까지는 완전히 괜찮다고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약간 피곤하고 약간의 소화불량이 있었을 뿐이라고요. 그렇게 일어납니다. 한국 노인들의 95%가 그렇게 말기암에 걸립니다. 갑자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부분을 눌러보세요. 3초간 단단히 누르세요. 약간 아픈 느낌이 드십니까? 왼쪽과 다른 느낌이 드십니까? 그 느낌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5세 이후 여러분의 몸속에서 치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자연살해세포, 매일 혈류를 순찰하며 암세포를 사냥하는 특수 면역세포들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유전 때문도 아닙니다. 기존 의학이 완전히 무시하는 특정 영양 결핍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몸은 암이 될 수 있는 비정상 세포를 300개에서 800개 생산합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들으시는 이 순간에도 돌연변이 세포들이 여러분 안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자연살 해세포가 이 비정상 세포들을 찾아내서 파괴합니다. 즉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암 감시 체계입니다. 이 체계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평생 동안 여러분을 보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된 수십 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자연 살해 세포 활성이 67%나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7%입니다. 여러분, 집의 보안 시스템이 갑자기 33% 용량으로만 작동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것이 단지 노화의 일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혈액 검사 결과를 직접 봤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강력한 자연살해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같은 비율로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극적입니다. 강남구에 사는 74세 은퇴교사 이창호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18개월 전 단순한 복통이라고 생각했던 증상으로 제 응급실에 왔습니다. 3기 대장암이었습니다. 종양은 귤만한 크기였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제가 거의 매일 듣는 질문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저는 잘 먹습니다. 운동도 합니다. 정기 검진도 받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자연살해 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몸에 이 세포들이 기능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요소 하나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소가 없으면 여러분의 면역세포는 눈이 멀게 됩니다. 암세포가 바로 눈앞에서 증식하고 있어도 그 세포들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표준암 검진으로는 이것을 잡아낼 수 없습니다. 유방 조영술, 대장 내시경, 혈액 검사, 이런 것들은 암이 이미 감지 가능한 덩어리로 형성된 후에야 발견합니다. 그것은 말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쯤이면 감시 체계는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암이 생기기 전에 그 체계를 다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진단받기 전에,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에 의존하게 되기 전에. 제약산업은 암치료로 연간 2조 달러 이상을 벌어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방법을 가르칠 재정적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포 방어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은 이것을 찾도록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2년간의 응급의학 경력에서 저는 이 패턴이 수백 번 반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감시 체계가 있습니다. 밤에 건물을 돌아다니며 모든 방을 확인하고 침입자를 찾는 경비원을 떠올려 보십시오. 의학 용어로 우리는 이 경비원들을 자연 살해 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비정상 세포를 찾아서 증식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몸은 1000개에서 10,000개 사이의 비정상 세포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그 자연 살해의 세포들이 몇 시간 내에 이 비정상 세포들을 찾아서 완전히 제거합니다. 암이 시작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재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연 살해의 세포들이 눈이 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거기 있고 여전히 여러분의 몸을 순찰하지만 더 이상 적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시력이 너무 흐려서 얼굴을 볼 수 없는 경비원이 침입자 바로 옆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정상 세포들이 자유롭게 증식합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단 하나의 증상을 느낄 때쯤, 검사에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수백만 개의 암세포가 있습니다. 저는 3년 전 서울에서 치료했던 한 환자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71세 여성 이 씨였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불편함만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먹었나 싶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CT, 검사를 했고 저는 그녀의 위와 간 전체의 종양을 봤습니다. 사기 위암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소화불량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녀는 2달 전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단 2달. 하지만 생검을 하고 종양 성장 속도를 분석했을 때 종양 전문의는 제게 그 종양들이 적어도 3년 동안 자라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3년 동안 그녀의 몸은 단 한 번도 경보 신호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자연 살해 세포가 작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감시 체계가 무너진다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이 씨는 불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유전자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둘 다 암 없이 90대까지 사셨습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것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던 특정 결핍이었습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연 살해 세포는 기능하기 위해 특정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세포 독성 활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잃게 됩니다. 즉,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총은 있지만 총알이 없는 군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적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작동하는 무기가 없습니다. 이 미네랄이 임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여러분의 면역세포에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하는 미네랄은 아연입니다. 하지만 아무 아연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흡수 가능한 아연이어야 하고 적절한 양이어야 하며 올바른 영양소와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아연 수치가 너무 낮아서 면역 기능이 30% 미만의 용량으로 작동하는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30%입니다. 10명 중 3명만 실제로 무장하고 준비된 상태로 나라를 방어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쟤를 화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 혈액 검사는 이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연례 검진을 받으러 갈 때, 혈액을 채취할 때, 콜레스테롤, 혈당 요청하면 비타민 D 정도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세포 아연은 거의 절대 확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차트들을 보면 암 진단 전에 아연 수치를 검사받은 분들이 5% 미만이었습니다. 제약업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0세 노인에게 적절한 아연 보충제를 복용하라고 말하는 것에는 수익이 없습니다. 아연 보충제는 한 달치에 3,000원입니다. 항암 치료는 한 번에 수백만 원이 듭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팔고 싶어 할까요? 이제 65세 이후 암 방어 시스템을 파괴하는 세 번째 중요한 요인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야간 근무할 때마다 목격하는 것인데 아무도 이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진짜 적은 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적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숨겨진 불처럼 조용히 타오르며 면역세포를 하나하나 죽이는 만성염증입니다. 그리고 이 염증은 노인분들의 87%가 그 피해를 모른 채 매일 섭취하는 특정한 원천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산화된 기름과 재가열된 조리용 기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볶음 요리를 다시 들 때마다, 요리에 같은 기름을 2번 사용할 때마다, 수백 번 기름을 재사용하는 식당의 튀김 음식을 드실 때마다 여러분은 수백만 개의 활성산소를 혈류에 직접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면역세포, 특히 암세포가 나타나는 순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자연 살해세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기름이 발연점을 넘어 가열되거나 여러 번 재사용되면 분자 구조가 완전히 변합니다. 과산화 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이 됩니다. 이 독소가 세포에 들어가서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세포는 DNA 손상을 복구할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DNA 손상이 복구 없이 축적되면 바로 그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합니다. 지난달에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이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3기 대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상담 중에 식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본인은 매우 건강을 의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채소를 먹고 비타민을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세부사항을 언급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낭비를 피하기 위해 조리용 기름을 아껴 재사용해 왔다고 하셨습니다. 기름을 걸러서 병에 보관하고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경제적이고 환경적으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대신에 매일 자신을 중독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악의 부분은 산화된 기름이 조용한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증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면역체계가 지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연 살해 세포가 지쳐서 결국 기능을 멈춥니다. 이것이 노인들에게 암이 그렇게 빠르게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암은 이미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통제 없이 자라왔습니다. 만성염증으로 인해 면역 감시 시스템이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즉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부터 3가지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1번. 한 번 이상 사용한 모든 조리용 기름을 버리세요. 깨끗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걸렀어도 상관없습니다. 즉시 버리세요.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규칙 2번. 절대 높은 열로 기름을 요리하지 마세요. 팬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 기름은 이미 독성이 되었습니다. 볶음 요리에는 중간불만 사용하세요. 더 높은 열로 요리하려면 식물성 기름이 아닌 버터나 기버터 같은 열에 안정적인 지방을 사용하세요. 규칙 3번. 앞으로 90일 동안 식당의 튀김 음식을 완전히 제거하세요. 그 식당들은 일주일 내내 기름을 재사용합니다. 식당의 모든 튀긴 치킨, 모든 튀김, 모든 튀긴 만두는 과산화 지질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이러한 독소로 계속 넘쳐나게 하면 면역체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대신 한겸증성 지방에 집중하세요. 매일 아침간 아마씨 한 스푼을 드세요. 일주일에 3번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을 드세요.
냉갑착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되 샐러드에만 사용하고 절대 요리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러한 지방은 단 3주 만에 염증을 60% 감소시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산화된 기름을 계속 섭취하는 매일이 암 방어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날입니다. 즉시 이 변화를 만드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잊혀진 미네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본 부분이며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절대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22년 동안 수천 명의 노인 암 환자를 관찰한 후 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고 응급실에 오신 노인의 91%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셀레늄 수치가 거의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낮은 것이 아닙니다.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셀레늄은 면역체계의 암 감시팀을 위한 마스터 키 역할을 하는 미량 미네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매일 암세포를 생산합니다.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시는 동안에도 비정상세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건강한 몸에서는 자연살해세포, NK세포가 지속적으로 순찰하며 이러한 비정상세포가 증식하기 전에 파괴합니다. 셀레늄이 바로 이 살해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적절한 셀레늄 없이는 면역체계가 눈이 멉니다. 암세포를 볼 수 없습니다. 암세포는 자유롭게 보이지 않게 증식하다가 갑자기 색이나 사기가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65세 이후 몸의 셀레늄 흡수 능력이 73% 감소합니다. 40세에 여러분을 보호했던 같은 양의 셀레늄이 풍부한 음식이 70세에는 거의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장 흡수가 단순히 차단됩니다. 이것이 65세 이후 암 발생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유전학이 아닙니다. 불운이 아닙니다. 면역 실명을 일으키는 셀레늄 결핍입니다. 제가 절대 잊지 못할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의 강남에 사는 최 씨가 3기 대장암으로 서울에 있는 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드셨던 분입니다. 채소, 생선, 통곡물, 의사들이 권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드셨습니다. 그런데 혈중, 셀레늄 검사 결과 리터당 4마이크로그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상 수치는 70에서 120입니다. 종양내과 의사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감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들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셀레늄 수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영양제가 아닙니다. 일반 음식도 아닙니다. 특정한 조리 방법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브라질 너트 3개를 드십시오. 4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닙니다. 정확히 3개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지구상의 어떤 음식보다 생체 이용 가능한 셀레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3알이면 약 200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효과가 있게 만드는 비밀이 있습니다.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과 함께 씹어 드셔야 합니다. 따뜻함이 침 속의 효소를 활성화시켜 노화된 장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셀레늄을 미리 소화시킵니다. 찬물은 이 과정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것이 일반 식사와 함께 브라질 너트를 먹는 것이 효과가 없는 이유입니다. 경쟁하는 영양소들이 흡수를 막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다른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드십시오. 위가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장세포가 가장 수용적인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브라질 너트를 구할 수 없다면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느타리버섯 200g을 곱게 다져서 부드러워질 때까지 참기름에 볶으십시오. 버섯의 셀레늄과 참기름의 지방이 결합되어 어르신 친화적인 흡수 경로를 만듭니다. 이틀에 한 번 드십시오. 18일 이내에 몸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살해세포 활동이 60% 증가할 것입니다. 면역체계가 다시 암세포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라고 있던 종양이 느려지거나 멈출 것입니다. 제 눈으로 CT 스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최 씨는 이 방법을 종교적으로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과 함께 브라질 너트 3개. 2달 후 추적 스캔에서 종양내과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항암 치료도 받기 전에 종양이 40% 줄어들었습니다. 면역 체계가 재활성화되어 방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암 감시 시스템을 회복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다리는 매일 비정상 세포들이 면역 맹점의 어둠 속에서 증식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브라질 너트 3개, 따뜻한 물, 빈속, 지금 당장 적어두십시오. 이제 면역 감시 시스템이 이미 중단되었다는 4번째 주요 징후를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흔히 보는 것이고 비극적으로 환자들이 가장 쉽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피부 아래 작고 통증 없는 덩어리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목이나 겨드랑이 밑 또는 사타구니 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콩처럼 느껴집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누르면 조금 움직입니다. 대부분은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냥 지방 침착물이나 나이 들면서 생기는 무해한 낭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도움을 구하는 림프절의 외침입니다. 압도당해서 부어오른 것입니다. 면역 체계가 필사적으로 비정상 세포와 싸우려 하지만 더 이상 전투에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 작은 덩어리들은 항복의 백기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이 씨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 3시에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진 중에 목과 겨드랑이에 여러 개의 부은 림프절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마 2년쯤. 2년.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진단을 내렸을 때는 이미 온몸에 퍼진 사기 림프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은 림프절은 암이 표준 영상검사에서 발견되기 약 18개월 전에 나타납니다. 8개월. 그것이 황금 시간창입니다. 그것은 세포 방어 메커니즘이 실패했다고 몸이 소리치는 것입니다. 지금 목을 만져보십시오. 양쪽 턱 바로 아래와 쇄골 쪽으로 내려가면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누르십시오. 사타구니 부위를 따라 느껴보십시오. 뭔가 이상한 것이 느껴집니까? 전에 없던 작은 덩어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즉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고 신호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특히 65세 이후에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답은 제가 앞서 언급한 잊혀진 미네랄로 돌아갑니다. 셀레늄. 이것이 자연살해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미네랄입니다. 이것들은 하루 24시간 몸을 순찰하며 암세포가 증식하기 전에 찾아내 파괴하는 특수 면역 세포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50년간 산업형 농업으로 인해 토양의 셀레늄이 심각하게 고갈되었습니다. 예전에 충분한 셀레늄을 제공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우리 조부모님들이 받았던 양의 절반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 몸의 셀레늄 흡수 능력이 40% 감소합니다. 이미 적게 시작하는데 그것마저 더 적게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림프절이 붓는 이유입니다. 자연살해 세포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기능할 수 없습니다. 암 감시 시스템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응급실에서 2,000명 이상의 노년 환자들에게서 이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셀레늄 수치를 검사하면 87%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냥 낮은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두가 통증 없이 부은 림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하루에 브라질 너트 2개를 먹으라고 말하는 데는 이익이 없습니다. 한 달에 1,500만 원이 드는 항감화학요법, 방사선, 면역치료 약물에는 엄청난 이익이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200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브라질너트 3개입니다. 잣이 아닙니다. 호두도 아닙니다. 브라질너트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에 어느 대형 마트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2주 분량 한 봉지에 8,000원도 안 됩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브라질너트 3개를 드십시오. 6주 안에 자연살해세포 활동이 60% 증가할 것입니다. 부어있던 림프절이 면역체계가 힘을 되찾으면서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이 정확한 방법을 따른 환자들에게서 목격한 일입니다. 이제 제가 응급실에서 거의 매일 보는 가장 위험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분들에게서 작은 비정상 세포 덩어리를 공격적이고 막을 수 없는 암으로 바꾸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실수는 완전히 예방 가능한데도 90%의 노인 환자분들이 지금 이 순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침묵의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끊임없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세포는 작은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손상된 세포들, 암 전 단계 세포들. 이것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완전히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자연살해세포라고 불리는 특수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임무는 혈류를 순찰하며 이러한 비정상 세포들이 증식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경비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에게 이 자연살해세포들은 공격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무언가 파괴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포들이 게을러집니다. 느려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노인분들에게서 거의 완전히 작동을 멈춥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학연구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3,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에게서 자연살해세포 활동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70세 이상 사람들의 87%가 정상 수치의 30% 이하의 자연살해세포 활동을 보였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부분이 저를 격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존 의학이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암 퇴치 세포의 정지는 장내 만성 저등급 염증에 의해 촉발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의 만성염증이 암을 예방하는 면역체계의 능력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특정 음식을 드실 때마다 장 내벽이 자극받습니다. 이 자극은 염증성 화학물질을 혈류로 방출합니다. 이 화학물질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사이토카인이 날마다, 해마다 여러분의 몸에 넘쳐날 때 그것들은 자연살해세포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동을 멈춰라, 물러서라, 잠들어라.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제 눈으로 수백 번 혈액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노인 암 환자의 염증 지표를 측정할 때 그것들은 거의 항상 상승되어 있습니다.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10 이상, 인터류킨 6 수치가 정상의 3배. 이것들이 침묵의 염증 연쇄 반응의 지문입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표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살해세포가 비활성화되면 비정상 세포들이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처음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은 어떤 스캔에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양이 너무 작습니다. 완전히 괜찮다고 느낍니다. 증상도 없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 암세포들은 조용히 증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알아챕니다. 작은 혹, 지속되는 피로,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병원에 갑니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진단이 나옵니다. 3기 암 또는 4기. 의사는 아마도 2년이나 3년 동안 자라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암은 종종 퍼져 있습니다. 전이 된 것입니다.
치료 옵션이 제한됩니다. 공격적인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끔찍한 부작용이 있는 수술, 하지만 여기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18개월 전에 그 자연살해 세포들을 재활성화했다면 그 암은 절대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면역체계가 그 세포들이 아직 관리 가능할 때 제거했을 것입니다. 저는 강남구에서 온 73세 이씨 환자에게서 정확히 이 패턴을 봤습니다. 그녀는 심한 복통으로 제 응급실에 왔습니다. 우리는 진행된 대장암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병력을 검토했을 때 뭔가 드러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년 전 그녀는 주치의에게 지속적인 복부 팽만과 소화불편에 대해 불평했었습니다. 장염증의 전형적인 징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대신 그녀의 의사는 단순히 제산제를 처방했습니다. 그 증상들은 그녀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면역체계는 이미 정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연살해 세포를 파괴하는 만성염증이 있습니까?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아직 반응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제가 곧 공유할 것을 읽은 후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닫고 들은 적이 없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 내일 아침부터 세포 방어 시스템을 재활성화할 3가지 간단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 매일 아침 일어난 지 30분 이내에 60g의 완전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이것을 보신 다음 날부터 시작하십시오. 60g이 복잡하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란 3개, 단단한 두부 1컵, 익힌 렌틸콩 반컵. 그것이 정확히 60g입니다. 이것을 적어두십시오.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서 증식하기 전에 암세포를 사냥하는 면역 감시 세포들은 기능하기 위해 이 정확한 아미노산 프로필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휴면 상태가 됩니다. 그것과 함께라면 70미시간 이내에 재활성화됩니다. 저는 제 응급실에서 제 환자들에게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두 번째 조치. 셀레늄 수치를 즉시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언급한 잊혀진 미네랄입니다. 셀레늄은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라는 효소를 활성화하는데 이것은 세포의 산화 손상에 대한 주요 방어 수단입니다. 암을 유발합니다. 65세 이후에는 흡수율이 70%나 떨어집니다. 매일 200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브라질 너트 대 알이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매일 오후 브라질 너트 내 알만 드시면 됩니다. 5알도 아니고 3알도 아닙니다. 4알이 과하지 않게 정확히 필요한 양을 제공합니다. 서울, 부산, 한국 어디서든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000원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방사선을 사용하는 모든 암 검진을 중단하십시오.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유방촬영술, CT 스캔, 노인 환자의 반복적인 엑스레이는 암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포 손상을 일으킵니다. 방사선 자체가 약해진 노년층 세포에서 공격적인 종양으로 이어지는 정확히 그 DNA 파괴를 유발합니다. 저는 정기검진 후 몇 달 만에 급속도로 자라는 암이 생긴 수많은 환자들을 응급실에서 진료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절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 치료는 한국에서만 수조 원 규모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방이 아니라 환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의해야 할 경고 신호입니다. 암이 어떤 검사에서든 발견되기 18개월 전에 여러분의 몸은 3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한 달에 Dkg 이상의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둘째, 휴식을 취해도 나아지지 않는 지속적인 피로감,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셋째, 배변 습관의 미묘한 변화,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벼운 변비나 묽은 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이 방법을 시작하십시오. 저는 작년에 강남에서 온 73세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이 씨는 2기 대장암으로 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1년 넘게 3가지 경고 신호를 모두 보였지만 무시했습니다. 응급 수술 후 저는 직접 그녀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60g, 매일 브라질너트 4알, 더 이상 검진 방사선 노출 없음. 8개월 후 그녀의 종양 전문의는 재발 암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면역 지표는 20년 젊은 환자들보다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건강한 부모님이 필요하지, 병상에 누운 부모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주들은 병원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5,000원도 안 듭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내 면역 체계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60세 이상 아는 모든 분들과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를 퍼뜨릴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여러분이 의존적이고 아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있고 독립적이기를 원합니다.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단백질 60g, 브라질너트 4알. 더 이상 불필요한 검사는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박 박사의 3가지 일일 습관 중 세포 방어 시스템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의사들이 공유하지 않는 이러한 중요한 건강 진실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65세 이상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